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 나이 들수록 왜 이렇게 서럽고 괜히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다. 내 젊음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런 생각이 불쑥 올라올 때가 있죠. 근데요,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이런 감정이 드는 순간이 바로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자유로운 시기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거, 그걸 알게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그 철학자, 쇼펜하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이 들면 모든 게 내리막길이라고. 근데 정작 쇼펜하워는 젊은 시절 내내 불행했고 노년에 들어서야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인생이 이제야 살만하다. 왜 그럴까요? 그가 말한 노년의 선물, 그가 말한 나이 들어야만 비로소 얻는 행복의 비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평범한 시니어 한 분의 실제 사례도 함께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의 모습과 꼭 닮아 있을 겁니다. 호흡을 조금 고르고 이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20살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처음엔 그래 돌아가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마음이 금방 바뀝니다. 왜일까요? 20살, 30살 그 시절은요, 불타는 열정이 있었던 만큼 끝없는 비교와 압박감, 그리고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시기였습니다. 무언가를 꼭 이뤄야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뒤처지면 안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계속 달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시기. 그때 우리가 여유를 느낄 틈이 있었나요? 행복을 음미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쇼펜하워는 바로 이 지점을 짚어냅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한 분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할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땐 늘 뛰어야만 했다고, 아이 키우고 남편 챙기고 명절마다 양가 챙기고 직장에서는 인정받아야 하고 하루를 살아도 내 하루 같지가 않았다고. 근데요, 이른이 넘은 지금이 훨씬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야 내 시간을 살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젊을 땐 너무 바쁘고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몰랐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쇼펜하워의 첫 번째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욕망에서 해방되는 상태. 젊은 시절 그 강렬했던 욕망들, 출세 욕심, 비교 욕심, 사랑에 대한 갈망, 외로움의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았죠. 욕망이 사라질 때 인간은 처음으로 평화를 느낀다고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노년입니다. 김할머니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남이 무슨 차를 타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옆집이 얼마나 넓든 부럽지가 않다고. 젊을 땐 그런 게 그렇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고. 이게 바로 쇼펜하워가 말한 해방입니다. 욕망이 잠잠해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내 안이 고요해지는 시기. 우리가 지금 그 시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쇼펜하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욕망이 가라앉은 자리에는 그동안 몰랐던 또 하나의 선물이 도착한다고 했죠. 이 지점에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갑니다. 바로 가면을 벗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좋은 자녀, 좋은 부모, 좋은 직장인, 능력 있는 생활인.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 때문에 진짜 나를 숨기고 살아왔죠.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가면을 벗어도 된다는 사실을. 언제냐?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이 시기입니다. 김할머니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내 마음이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밥 한 끼 먹어도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사람하고만 지내고 싶다고. 그게 나이 들어 얻은 가장 큰 자유라고. 이 말 정말 명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젊음은 가면 무도회와 같다. 하지만 노년은 그 무도회가 끝나고 드디어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기라고. 살면서 맡아야 했던 역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벗어도 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도 줄어들고 초연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초연함이야말로 노년만이 가질 수 있는 큰 힘입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예전엔 누가 뭐라고 하면 마음이 철렁, 집에 와서도 계속 신경 쓰였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길 때가 많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성숙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 가벼움과 여유, 해방감은 노년이 주는 보석 같은 선물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로 이어갑니다. 고독이 외로움이 아니라 내공이 되는 시기. 젊었을 땐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왠지 도태된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어딘가 꼭 속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시끄러운 모임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그게 안정이라고 착각했죠. 근데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혼자 있어도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좋습니다. 김할머니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을 많이 살아와서 그런지 나 혼자 와도 충분하다고 느껴져요. 이 말이 바로 쇼펜하우어 철학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 추억,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내면에 쌓여 있기에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이 되고 내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이런 변화 느끼시나요? 예전엔 사람을 만나야만 마음이 편했는데 요즘은 굳이 만나야 할 이유가 없어지고 혼자만의 시간이 오히려 즐거워지고 이 변화가 찾아왔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성숙함의 신호입니다.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여기까지가 쇼펜하우어가 말한 세 가지 핵심, 욕망에서의 해방, 가면을 벗는 자유, 고독이 내공이 되는 순간,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왜 노년을 더 평화롭고, 더 자유롭고, 더 값지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절반입니다. 왜 나이 들어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지, 왜 젊은 시절엔 절대로 닿지 못하는 지혜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선물들을 더 깊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지, 이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욕망에서의 해방과 가면을 벗는 자유 그리고 고독이 내공이 되는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노년의 가치는 단순히 평온해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노년이야말로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시기였죠. 여러분, 왜 나이 들어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을까요? 왜 젊은 시절엔 절대로 닿지 못하는 지혜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조용해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젊을 때는 마음이 늘 시끄러웠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야 했고, 누군가의 기대에 끌려다녔고, 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시끄럽던 마음이 천천히 고요해집니다. 바람이 멈춘 호수처럼 물이 잔잔해지면 바닥이 보이듯 우리의 마음도 고요해져야 비로소 내 인생의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상담했던 한 시니어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돌이켜보면 젊었을 땐 그냥 앞만 보고 달렸대요. 그게 잘 사는 길인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나이 들고 나서야 깨달았대요. 내가 사랑했던 순간은 크고 화려한 일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의 장면들이었다고요. 한적한 아침에 따뜻한 차, 가족과 함께한 밥상, 걷다가 본 하늘. 그 순간들이 내 인생의 진짜 선물이었다고요. 놀라운 점은 그 순간들은 젊을 때에도 있었지만 젊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욕심과 불안이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오후라서 더 잘 보인다고, 태양이 기울면 오히려 세상이 선명해진다고 말했죠. 빛이 약해지니, 잡음이 줄어드니, 비로소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이 선물들을 더 깊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비교를 멈추는 연습입니다. 비교는 젊은 시절부터 우리를 괴롭히던 습관이지만 노년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의 인생은 남의 길이고 내 인생은 내가 걸어온 길입니다. 이 길을 소중하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둘째, 작은 기쁨을 크게 느끼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큰 행복만 행복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큰 행복은 드문 선물이고 작은 행복은 매일 오는 축복이라는 사실을요. 따뜻한 햇빛, 내가 좋아하는 음식, 걷는 동안 스치는 바람,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느끼는 하루는 그 자체로 완벽한 하루입니다. 셋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독은 나를 되돌아보게 하고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며 불필요한 소음을 걸러내 줍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넷째, 나를 위해 사는 연습입니다. 평생 가족과 주변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이 많죠.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나에게 돌려줄 시간입니다. 나를 낮추지 않고, 나를 밀어두지 않고, 나의 하루를 나답게 채우는 것, 그것이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지혜롭고 더 명확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도착하기 위해 여러분은 긴 세월을 버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노년은 잃는 시간이 아니라 얻는 시간입니다. 젊음은 지나갔지만 지혜는 이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나이 들어서 무엇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하셨나요? 어떤 순간이 예전보다 더 깊게 느껴지시나요? 이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듣는 시니어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노년이 더 깊고 풍성해지도록 제가 계속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